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네, 헬로 곤방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용씨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돌아온 붕괴 스타레일, 네, 붕괴 스타레일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영화 반가워요.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지난 이야기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엠포리어스에서 니카도르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미미와 함께 이제 기억의 표편을 찾고 니카도르의 이제 과거에 와서 이제 과거를 파헤치다 보니까 니카도르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제 결국에는 니카도르 정벌에 이제 토벌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티탄의 조각이 생겼고, 파이논과 함께 티탄의 이제 잔에 있죠, 이제 그 조각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돌려놓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헤르타 스토리로 이제 헤르타의 이제 우주정거장 헤르타의 스토리로 다시 넘어가게 됐는데, 자 과연 오늘은 그 헤르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 한번 오늘도 그렇게 붕괴의 스타레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영화요 반가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겠죠. 헤르타 환상의 거울에서 찾는 해답, 이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진짜 예쁘구만. 이제 파티는 이제 이제 제가 있는 파티인데, 근데 약간 좀 본 실력 발휘하고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이제 기척자를 빼고 트리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썼던 이제 파티죠. 이게 좀 더 세기도 하고, 애초에 지금 시점에서는 기척자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파티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아련 시스템의 단말 장치를 뭐 좋다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아련 시스템인가요? 시뮬레이션 우주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음성 및 테스트. 뭐 이거는 저번에 이제 아마 언어 바꾸거나 막 그런 걸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둘 다 기본 로직이 같으니 본질적으론 같다고 볼 수 있지. 이런 걸 두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자, 혼자서 저걸 다 더빙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계속 그런 쓸데없는 말하면 내 조수의 이름을 거울 5호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아련 시스템은 에너지원 구역,
계산력 구역, 통신 구역 총 3섹터로 구분돼. 독립된 각 섹터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지식 운명의 길을 통해 연결되지. 저걸 지 목소리로 만든 헤르타라던가. 로봇 머리와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워낙 정교한 시스템이다 보니 평소에 테스트하거나 정기적으로 보수하기도 까다롭지. 사소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상이야.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저걸 지 목소리로 만든 헤르타라던가 이제 저걸 더빙한 성우라던가 다 대단하네. 맞는 말이긴 해.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어느 섹터에 오류가 난 건가요? 간단해. 셋 다 문제가 생긴 거지. 아 역시 그레이트 지디어스 최애캐라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에? 별일 아냐. 기술적으로 살짝만 조정하면 되거든. 세 섹터가 독립되어 있으니 조사도 차례차례 해야 할 거야. 준비됐다면 우선 에너지원 구역부터 살펴보자. 전 거울이라고요, 헤르타님. 거울 속 당신이 준비됐다면 저도 준비를 마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진짜 그 PV밖에 생각나네. 이런 조그가 다 집어치워요. 여러분들 저 헤르타님은 가짜예요. 근데 정작 가짜라고 하는 이유. 아니 저걸 좀 잘 봐요. 저희랑 그림체가 완전 딴판이에요. 그림체가 딴판이란 이유로. 에너지원 구역은 왜 이렇게 추운 거죠? 거울에 소리가 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너지원 구역은 일단 벨로보그가 모티브인 것 같네요. 예. 예상 못했어? 난 헤르타 정거장의 모든 에너지원을 허수 상태로 전환해서 이 섹터에 저장해뒀어. 초저온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주 정거장은 진작 폭발해서 하늘로 날아갔을 거야. 아 근데 에너지원이라는 게 진짜 냉각 같은 거 잘해줘야 되긴 해. 그래서 이제 약간 공장기기 같은 것도 이제 냉각제 같은 거 막 해두긴 하죠. 하지만 저희는 원래부터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거울 주제에 유머 감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내가 좀 약간 유난 떠는 거긴 하지만 진짜 예쁘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론 겁나 많은 에너지를 냉동해서 살짝씩 녹여서 먹는 중이었다. 아 그런 거였구만. 아 근데 유난이긴 하지만 유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예쁘네요. 저 녀석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손상된 데이터? 활성화된 시스템로? 그럴 리가. 설마 군단이 또 쳐들어온 건 아니겠지? 어쨌든 싹 없애버려야 해. 깨지지 않게 바짝 따라와. 근데 저거 저런 놈들 조지는 거는 이제 그냥 누워서 누워서 떡 먹기기 때문에 야나기 씨 여기 헤르타보고 해볼래 역시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이제 붕스 세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 전 척자랍니다. 척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란 굉장히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전 지금 여기에선 척자라서 척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척자라고? 아니요 아니요 개척자요 개척자. 끼끼놈. 여기 닌자가 있다. 겁나 웃기네. 나름 괜찮네. 아씨 트리비한테는 미친놈들이. 야 트리비한테 지 마. 공연은 이 신기로 만물을 재구성하리. 너무 쉽구만. 광기에 빠져라. 맞아. 보고 있나? 성공을 타고? 출발이야! 왕자의 재림. 왕자의 재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영혼 타격. 근데 진짜 안악사 진짜 좋긴 하다. 약점 부여하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역시 헤르타님이세요. 정말 시시한 상대였어요. 이 정도쯤이야. 당연하지 이 정도쯤이야. 이래봬도 이돌에다가 장비작도 했다고.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자. 이게 제가 제가 이제 아는 형네 이제 아는 형 이제 자취방에 이제 자취하는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이제 약간 조금 약간 캐릭터 손 좀 봐줬어요. 캐릭터 손도 봐주기도 했고 가차 같은 거 좀 대신해줘가지고 그래서 유물이 원래 이제 제가 유물 같은 거 신경 별로 안 썼는데 친구가 유물 이제 S 등급까지 맞춰줬더라고요. 부츠 같은 경우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가 또 맞춰준 것도 몇몇 개 있어가지고 좀 애들이 많이 강해지긴 했습니다.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저런 놈도 이제 피아노이나 아케론이긴 한데 이걸 34점을 해줬네. 원래 한 28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지 조금 손을 봐줬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제 원래부터 만렙이었고 성우는 이제 제가 이돌까지 가긴 했으니까 망가졌으면 풀돌하고 싶긴 하지만 풀돌까지 너무 힘들다. 젠장 후요버스 게임 너무 힘들어. 자 일단은 그러면은 갑시다. 이게 뭐죠? 대체 어디서 이런 징그러운 벌레들이? 아니 벌레라고 이거 30점이 거의 종결급이에요? 아 로봇 머리를 만나려면 그에 걸맞는 계산력이 필요해. 1초당 수천회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네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뛰어난 계산력에도 단점이 있어. 바로 이런 계산력 집충들이 꼬인다는 거지. 번식의 자손인데 어떻게 진화한 건지도 몰라. 생명은 정말 신비롭군요. 그래봤자 나라는 거울보단 못하겠지만요. 진짜 저 벌레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그 뭐지 완메가 만들어낸 번식의 사도였나? 번식의 사도 이제 다시 만들어 놓은 거 싸웠을 때 진짜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버르타 덕분에 정말 간단하게 깨고 있긴 해요. 옛날엔 이제 캐릭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나저나 헤르테님, 이 정도 계산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로 대체 평소에 뭘 연산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계산력까지 슈퍼컴퓨터로 뭘 연산하고 있는 걸까? 그게 중요해? 슈퍼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로봇 머리에 주의만 끌면 그만이지. 진짜 진짜 지식의 사도 아니랄까봐 지식의 에이언즈 그냥 주의 끄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구만. 에휴, 한가하실 때 아스타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아 그렇네요. 이제 벌레들 죽을 때마다 이제 디버프 뿌리는데 아케론 이제 궁 채우는 게 상대가 디버프 걸릴 때마다니까 맞네. 오 와우 굉장한데. 지켜보죠. 뭐야 멀었네. 자, 일단 계속해서 갑시다. 여기가 아닌가? 맞구나 여기. 갚아주마. 와, 이 신기로 만물을 재구성하리. 초록가는 역시 길을 몰라. 물을 창조하리. 아무래도 제가 좀 그런 편이죠. 영혼 타격. 맞아 이제 벌레들 저렇게 그렇네 벌레들이 이제 다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핫 예쁜 거 쳐. 자세히. 느려. 정말 대단해. 역시 나라니까. 역시 헤르타님이야. 헤르타님은 절세민. 헤르타님은 그레이트 지니어스. 호기심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누스가 지금 이제 우주에 존엄을 건 계산 중이라고요. 굉장하구만. 광기에 빠져라. 와, 이 신기로 만물을 재구성하리. 항상 느끼지만 아낙사가 진짜 약점 부여하는 게 진짜 개사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천명을 받들라. 고마워. 나중에 보답하지. 열려라 참깨. 무너져. 빠세이? 이제 지금 잘못하면 누스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개쩐다. 깜짝이야. 벌레 진액이 거울에 튀었어요. 근데 저런 벌레 진액이 튀었다는 건 좀 끔찍할 것 같긴 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손으로 닦으면 되잖아. 헤르타님 방금 뭐라고요? 정말 유머러스하시네요. 성가신 벌레들도 처치했으니 계산력 구역은 이제 깨끗해. 머지않아 컴퓨터도 복구될 거야. 이제 로봇 머리를 아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마지막 섹터라면 통신구역 말인가요? 기억력이 제법인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보자. 네, 확실히 가끔 다시 한번 느끼는 거긴 하지만 좀 약간 많이 아이러니하긴 해요. 생각해보면은 진짜 기억부분 뭐였더라? 여기에도 기억 거품이 있네. 맞다. 전에 섹터에서 기억 거품이 있었는데 그거 안 봤었지. 이거 보고 싶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좀 꺼림직해서요.
일단은 뭐 이제 이런 거 먹는 걸로 뭐 이제 되긴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헤르타는 이제 정작 이제 지니어스면서 과학에 관심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이런 식으로 마법 쓰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긴 해요. 마법은 이제 마법은 이제 마법도 과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뭐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잉? 여기에도 헤르타님의 인형이 있네요. 왜 저기에 인형이 짜란? 사실 기억 부분 딱 기사가 없답니다. 보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도 같다. 그거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통신구역은 말 그대로 우주 정거장과 로봇 머리 간의 통신 교량을 담당하는 섹터야. 지식 운명의 길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에이언즈에게 연결고리를 발사하는 거지. 뒤에서 누군가의 어깨를 치면 그 사람이 돌아보는 원리와 같은 거야. 에?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하지만 절대 간단한 작업은 아니야. 사전 준비가 얼마나 번거로운진 말할 것도 없고 로봇 머리의 눈길 한 번으로 까딱하면 우주 정거장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 우주 마법인 과학이라고 하죠. 아하! 우주 정거장을 무신호 상태로 만드는 건 장비가 과부하다거나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수단인 거네요. 근데 애초에 누스라는 이제 지식의 에이언즈가 그냥 진짜 슈퍼컴퓨터이긴 해가지고 이제 잘못 만났다가 진짜 기계들 다 망가질 것 같긴 해. 이해가 빠르네, 거울. 눈동량과 귀동량 덕분이죠. 전 귀도 눈도 없지만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졌어. 이 섹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형들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걸로 봐선 망가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건 모르지. 헤르타님, 뒤쪽에 에? 인형이당.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어차피 아산 돈이 많아가지고 정거장 또 만들면 그만이라고요? 어디 보자. 이 인형은 1년 번호 2757 같은데? 1년 번호도 다 외우고 있어? 진짜 엄청나다. 아,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원래부터 인형도 좋아하긴 했지만 뭐 둘 다 예쁘네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끼어들지 마. 인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1년 번호 2757.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인격 투영 모듈이 비활성화되어 있어. 에?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상태여야 정상인데 막무가내 모듈도 비활성화 상태잖아.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걸. 분명 며칠 전에 모든 인형이 활성화 상태였던 걸 확인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인형들마다 각자의 이제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 같은 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무차별 공격 모듈은 아니, 그런 설정값은 대체 왜 있는 거죠? 잠깐만, 무차별 공격 모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누구든 만나자마자 망치는 다음에 이제 대굴대굴 빙그르르 하는 거야? 개 무서울 것 같은데? 활성화 상태야. 조졌네. 침입자 발견. 큰일이네. 거울 도와줘. 무차별 공격 개시. 야, 맞냐? 저기요, 에르타님? 저게 맞아요? 이 녀석들은 아, 여기에 있는 잔재? 여기면, 저런 잔재구나. 아! 값을 오염시키고 조작한 게 이 녀석들이라고? 아프네요. 광기에 빠져라. 상대를 잘못 골랐어. 마침 약점이 또 부여가 되어 있네요. 핫. 한꺼번에 덤벼. 하지만 전부 얼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때려주면 그만이다. 거기에 빠져봐. 기억의 정원 도파민 중독자 놈들.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기억의 민이 나타났을까요? 이 녀석뿐만이 아니야. 저길 봐. 1년 번호 7631과 1년 번호 10136도 전부 같은 상황이지. 아니 도대체 1년 번호를 어떻게 외우세요? 전부 다 그거를? 원격으로 매개 변수를 조정할 방법은 없나요? 아, 맞는 말이에요. 블랙스완이 이제 뭐지? 우리 은하열차 팀 엠포리어스로 끌고 온 것도 있긴 하니까. 근데 정작 이제 뭐지? 최근에 본 이제 코믹스 때문에 용시왈. 그러니까 블랙스완 씨 등 뒤에는 점이 있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어. 협조 거부 모듈이 활성화된 상태거든. 도대체 그런 아무리 모듈? 나라고 해도 그 권한을 피해갈 수 없지. 저기요, 그레이트 지니어스 씨,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뭐 많아요? 에이, 변태! 하지만, 진짜 블랙스완 등 뒤에 점 있는 거 맞는 걸.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정원 누군가, 헤르타 심기 건담.
오염의 심심해서 이러고 있네. 건 나중에 하자. 내가 왔으니 이 인형들도 이젠 필요 없겠지. 불량품을 전부 수리 공장으로 보내버리자고.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최애캐이긴 한데 가끔 저렇게 이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좀 그렇긴 해. 우주 정거장을 생각해서라도 힘 조절 꼭 해주세요. 내가 힘 조절 안 했었나? 안 하긴 했지. 이게 뭐야? 큰게 싸늘한 천재 이러고 있네. 호기심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자, 갑니다.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요, 이제 정확히 어떤 코믹스였냐면은 저도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공식으로 이제 그 번역된 거 봤거든요. 대충 이제 여척자하고 블랙스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척자가 그냥 블랙스완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나라니까. 이제 대충 이제 블랙스완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충 이제 뭐 지켜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여척자가 마지막에 얼굴 빨개져서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블랙스완 씨는 그 등 뒤에 점이 약하다고요? 어머, 내가 말한 거 제대로 안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야. 에? 하면서 이제 끝나는 약간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대충 그거 본 거고요. 으랴! 역시 변태구나. 역시 변태구나 이러고 있네. 내게 생각이 있어. 일단 1000명부터 봐달라. 고마워. 나중에 보답하지. 열려라 참깨. 거기에 빠져봐. 넌 연약한 학자에 불과해. 미치기를 하다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와, 이 신기로 만물을 재구성하리. 무에서 유를 창파. 빵. 연금술의 이제 최종점은 총이다. 망가졌는데도 머리는 멀쩡하네요. 에? 때리더라도 얼굴은 피해야지. 그건 인형한테도 마찬가지야. 맞지. 최고의 미모를. 깊은 곳에서 다른 인형의 신호가 느껴져. 이렇게 깊은 곳에도 기억 거품이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 모아두면은 뭐 나중에 스토리 같은 거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모아둡시다. 이제 좀 실마리가 잡히네. 흥미로운걸? 지 얼굴이라고 안 때린다. 맞는 말이긴 해요. 애초에 그 헤르타 인형 같은 경우에는 헤르타의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80% 정도 담게 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예. 수수께끼의 해답은 조금 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 우선 망가진 인형부터 해결해볼까? 더 깊은 곳에서 다른 인형의 신호가 저 느껴져. 기억약품 저거 계속 모으는 가보자. 뭐? 모으는 게 아니었어? 아, 정거장에 직접 가서 모아야 해요? 아하. 그렇구만. 꽤 깊이 내려가네요? 진짜 깊이 내려간다. 뭐야? 잠깐만, 거기 아닌가? 여기 거의 벌레 잡은 곳이잖아. 여기 이거 벌레 잡은 곳일 텐데? 잠깐만. 지켜보죠. 봤어? 이게 바로 지니어스란 거야. 여기 벌레 잡았던 곳 아닌가? 오라, 잠깐만. 여기 벌레 잡았던 곳인데? 아, 1년 번호 0988. 내 회심작이잖아. 그것까지 외우고 있어? 이제 뭘 여쭤봐야 할지도 감이 안 오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거울. 이 인형이 탄생하기 전까지 다른 인형들은 전부 천편일률적이라 재미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기론 0988부터 랜덤으로 인형에 작은 서프라이즈를 넣었는데 예?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해요. 두려워하지 마, 거울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눈앞의 난제를 해결하는 게 천재의 숙명이잖아. 전 그냥 옆에서 관전만 하면 안 될까요? 자,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갚아주마. 아, 진짜 벌레 새끼였네. 아이씨. 이런 젠장 진짜 벌레 새끼였어.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저런 생각을 지니니까 천재들이 없지. 이런 게 도전이면 생각을 넓혀봐. 따뜻해? 뭐야, 이 페이지. 분열하네. 왕자의 재림. 왕자의 재림.
분열하네. 예쁜 거 처음 봐? 자, 헤르타님 하나 둘 셋. 내가 참게. 무너져. 빠세이? 그래서 스크루는 언제 풀불 나오냐고요? 글쎄요,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만우절 정보 같은 걸로 막 나올 것 같은데. 위험했어요. 하마터면 산산조각 날 뻔했다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영화 반가워요. 엄살은 이런 녀석에겐 내 뇌세포 한 개를 쓰는 것조차 아깝다니까. 헤르타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진짜 말하는 거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이런 녀석에게는 내 뇌세포 한 개 쓰는 것조차 아깝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새 섹터의 문제가 전부 해결된 거죠? 그렇다는 건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 조금 전부터 우리 뒤로 꼬리 하나가 붙은 것 같은데? 에? 누구요?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시군요, 헤르타님. 저희가 나서야 할까요? 더 예쁜 고성능 레이더잖아요. 어허. 모두를 불러내줘. 거울 4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도둑 따위에게 빈틈을 내줄 수는 없잖아? 아, 거울들이구나. 기억의 기생충. 정말 이런 허접한 위장으로 천재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에? 내 거울에 비친 이상 얘 그 친구잖아. 망각의 정원 친구 아닌가? 도망칠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표정 겁나 예술이네. 이런 큰일이군. 일단은 살고 봐야 하니 기억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겠어. 휴, 아무래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네. 말했잖아. 고작 그 실력으로 내게서 도망치겠다고? 헤르타님, 뭘 하시려고요? 전부 말할게요. 기억의 정원의 비밀과 그들이 뭘 노리는지 다 털어놓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겠다고 떠올린 말이 고작 그것뿐이야? 이러면 곤란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까? 난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헤르타야. 허수 범람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학자이자 허수 중력 붕괴 무기의 핵심 인물이지. 이런 내가 너한테 얻을 만한 답이 있을까? 그건... 와, 씨. 지금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니 얌전히 듣기나 해. 와, 야, 일러스트 예술이네. 야, 뭐야? 일러스트 진짜 예술이네. 와, 뭐 말하면 비빈데 미쳤나봐. 넌 누스의 기억을 훔치기 위해 여기에 잠입했어. 그렇지? 잠깐만, 누스의 기억을 훔치러 왔다고? 세상에, 비빔밥이다. 내 소중한 아련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날 여기로 유인해 길잡이로 삼으려던 속셈이고. 야, 근데 기억의 정원 놈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도파민 중독자들이 맞는 것 같긴 하다. 아니, 에이언즈의 기억을 훔치겠다고? 세상에, 비빔면 이러고 있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농담이야. 처음부터 너에겐 일말의 기회조차 없었어. 내 곁에 거울 사오만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녀석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네 행적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거든. 자, 이제 이 배짱 좋은 도둑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좋을까? 야, 씨. 신의 소야 뭐 그렇다니까 뭐가 그래요? 그게 좋겠다. 기억의 정원 사람들은 거울을 좋아하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거울과 친구가 되게 해줄게. 에? 처벌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인생의 100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반성할 수 있을 거야. 야, 인생의 100분의 1이 저거 노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엄청 긴 거 같은데? 걱정 마. 거울 속에 갇힌다 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 너한테서 느껴지는 그 미약한 운명의 길 에너지로 로봇 머리의 주의를 끌 수 있을지도 몰라. 참, 조금 전에 말한 인생의 100분의 1이란 건 내 수명을 말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헤르타, 제가 얘기만 듣긴 했는데 헤르타 나이가 대충 500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문제의 원흉을 없애니까 마음이 좀 가볍네. 잠깐만, 500년 인생의 100분의 1이면은 아이씨. 맛있어요. 거울 맛있게 먹었구나.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잖아.
그 도둑은 푹 자게 내버려둬. 어떻게 처리할진 차차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다가 도둑은 결국 잊혀지고 영원히 거울소에 갇혔다라는 배드엔딩. 어머?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헤르타님, 언제부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셨죠? 아리온 시스템이 재부팅됐어.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네. 로봇 머리, 너한테 가겠다고 이 고생을 했으니 절대 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역시 지식의 사도.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단말장치 써서 누싸고 대화해 볼까요? 하기 전에 이런 게 아, 맞다. 일단 활성화해야 되긴 하니까. 아! 운명의 길 틈새. 시뮬레이션 우주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실체야. 야, 진짜로 이걸 들어가네.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로봇 머리, 내게 반응해 줄 건가? 헤르타님, 저희가 틈새에서 어떤 소리를 포착했어요. 그래, 들려줘봐. 아, 0001. 아, 이거 컴퓨터 이제 그거 뭐지? 컴퓨터 언어죠. 컴퓨터 언어. 이 소리는 이진법? 설마 로봇 머리인가? 일이 아마 긍정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진법에 원래 01밖에 안 들어가죠. 왜 2가 들어가냐? 잠깐, 이진법에 2가 나올 리 없잖아. 그러니까 날 놀리는 거야? 이진법에는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해, 거울 2호. 또 뭐라고 했는지 들려줘. 01 이유? 잠깐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문? 안 잠겨 있다고? 이건 운명의 길의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아니, 파인 소리는 아닐 거거든요? 분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헤르타님, 밖에 있는 녀석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울 3호, 그 소름 돋는 웃음소리 좀 그만 낼래? 방금 밖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어? 설마 헤르타님이 직접 들어보시죠. 잠깐만, 이 목소리 웰트 아저씨 목소리인데? 잠깐만, 썬데이 목소리. 설마 진짜? 잠깐만, 채팅창에 방금 보긴 했는데 웰트 아저씨하고 썬데이라고? 에? 이상한데? 실험실에 침입자가 들어온 게 분명해. 예, 썬데이랑 웰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이 나왔네. 아, 이거. 좋겠군요. 예의에 어긋나지만 저희도 한시가 급하니. 잠깐!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가 누구든 지금 날 방해하지 마! 난 계속 가야 한다고! 몇 걸음만 더 가면 로봇 머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못 만날 것 같은데 저러는 거 보면은.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헤르타님? 아니, 없어. 그냥 뭘 좀 생각하느라. 헤르타님, 틈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썬데이 씨? 아, 맞네. 애초에 이름을 얘기해 주네요. 맡겨주세요. 잠깐, 뭘 하려는 거지? 잠시 실례할게요. 아니 이것은 이건 화합? 웃기지도 않네. 이런 잔재주로 날 방해하겠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사도답게 잠재의식으로 손쉽게 화합을 풀어내네요. 근데 저도 이거 그 시계소년 때 이제 시계트릭 써면서 느낀 건데 최변 어플이 맞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저나는 녀석, 정말 헤르타님의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녀석들은 무시하고 노스나 만나러 가시죠. 됐어. 거울, 이만 여기서 나가자. 에? 나가자고요? 설마 이제 와서 아련 실험을 중단하시겠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간신히 여기까지 와서 곧 A연지에 닿을 수 있게 됐는데 아련 시스템을 재가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헤르타님도 아실 텐데. 그 돈 정도면은 헤르타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침입자들을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로봇 머리가 우주 정거장에 눈길을 주면 저 둘은 그 찰나의 에너지에 의해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오, 시큼직하긴 하네요. 실험엔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도 의외이긴 하네요. 약간 매정하게 그냥 바로 뉴스 보러 갈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자애롭고 따뜻하신 헤르타님, 전 정말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친구는 죽은 자를 살렸단다. 완매씨. 그만해. 징그럽게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마. 이번에도 중간에서 멈춰야겠네. 로봇 머리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헤르타 씨, 정신이 드십니까? 어이씨, 서판대기. 너희 둘 때문에 내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계획이요? 잠깐 완매도 안 돼 이러고 있네. 죄송합니다, 헤르타 씨. 계획이 있으신 줄 몰랐군요. 아마 이제 헤르타 찾아온 것도 그 이제 엠포리어스에 있는 저희 소식 들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하죠. 도움 받으려고. 썬데이 씨와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사방이 어두워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의 근원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당신의 본체를 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네, 헤르타의 본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완전히 그냥 손에 꼽아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현관으로 들어왔다고 하진 않겠지? 문 안 잠겨 있다 했잖아. 설마 진짜 현관으로 들어왔니? 문이 열려 있더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잠겨 있으면 웰트가 바로 그냥 이제 기술 써가지고 열었을 것 같은데. 아이씨야. 여러분들 보셨죠? 아무리 이제 완벽한 이제 절세미인이자 그레이트 지니어스인 더 헤르타 같은 경우에도 문 잠그는 건 깜빡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좋아. 나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게. 진짜. 아니 진짜. 아 맞는 말이긴 해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헤르타 같이 하기 전에 헤르타 PV를 전부 다 이제 정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맞아요. 요리 못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우주기물로 이제 하다가 다 터지잖아. 그쪽이 은하열차의 양씨인 건 알겠는데 옆에 이쪽은? 웰트 양이기 때문에 양씨라고 하네요. 한국인처럼 부르네. 썬데이. 헤르타 씨는 은하간의 소식에 민감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아 맞다. 그렇네. 썬데이 정도면은 진짜 꽤나 이름 날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완미랑 뭘 자꾸 비벼요? 아니 그냥 비비고 계속 비빈다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비비고 왕규자나 드시러 가시죠. 아유 그냥 비빔밥이나 드시러 가세요 그냥. 실례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 가장 기본적인 예절을 잊었군요. 전 썬데이입니다. 열차의 평범한 편승객이죠. 비빔밥. 평범한 여행자가 화합 운명의 길을 걷는 자라고? 그걸 누가 믿겠어? 헤르타씨 그 페나코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페나코니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헤르타는 츤데레 기질이 강한 사람인데 완매는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는 또라임. 저도 그거는 알아요. 저도 그건 알기 때문에. 관광이나 하러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아닐 테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주정거장이 무사하다니 다행이군요. 헤르타 씨, 저희는 엠포리어스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엠포리어스 때문에 온 거 같긴 했어. 보니까. 놀랍지도 않네. 정말요? 뭔가 떠오르신 겁니까? 아니, 히메코한테도 말했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야. 로봇 머리가 눈길을 던졌던 수많은 세계가 전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빠진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너희가 기억의 정원한테 홀린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난 먼저 시뮬레이션 우주로 그 단어를 검색했어. 관련 없는 결과를 필터링하긴 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목록이 있었지. 엠포리어스 에이스 팀은 다음 시즌 휘장 대신 왕 바비루를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던데. 뭐라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엠포리어스 에이스 팀은 다음 시즌 휘장 대신 왕 바비루를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야? 그렇군요.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궁금하네. 은하열차는 진작 출발했잖아? 그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길래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야?
신비로운 건 아닌데. 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엠포리어스가 정말 에이언즈, 운명의 길, 더 나아가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분명 지니어스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더욱 확신이 드는군요. 그러니까요. 넌 못 지나간다 당함. 그러니까. 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줄래, 양씨? 양씨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 동양인 같다. 애초에 웰트 양이긴 해서 약간 외국식 이름, 외국식 이제 동양 이름이긴 한데. 씨. 저희의 소중한 두 동료가 엠포리어스에 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베르타 씨, 저 엠포리어스에 있어요. 보고 싶다고 제발. 그 핑크 머리 누구였지? 37이요? 37이? 그리고 또 다른 동료에겐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웰트 얘기는 아마 37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다. 엠포리어스 내부 용씨의 프라이빗 목욕실. 네! 미안한데 미미야 제발 알아듣게 설명해 줄래? 어우씨 대가리야. 조금 전부터 엄청 신난 것 같은데 대체 뭘 먹인 거야? 아무것도 안 먹였어. 뭘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 개척핑. 됐어. 통역하느라 괜히 힘 빼지 마. 영양가 없는 말을 했을 거란 직감이 드니까. 아이씨 다낭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용씨 개변태라고 하네요 이 자식이. 시간이 다 됐네. 황금의 후예들은 지금쯤 창세의 소용돌이에서 준비 중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카도르를 이제 결정화 시켰으니까 이제 그거를 반환하러 가는 거죠. 준비되는 대로 불시 반환식을 보러 이제 불씨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좋았어. 자 트리비쌤 잠깐만요. 자 일단은 뭐였지? 이제 잘 썼으니까 잠깐 이제 다시 제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나는 개척자 스토리 볼 때 척자로 할 때가 제일 마음 편하더라. 자 그럼 어디 한번 물 좀 담가볼까?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지금 가야 할 곳 있어 척자야. 와 개척자 372 다낭 3인방 집합. 열두 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지금 이제 하고 있구나.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 알 수 있게 하소서. 일단은 지금 카스토리스 그 다음에 이제 아글라이아 트리논 그리고 이제 파이논 이렇게 3명 4명 모여있네요. 3명이란다. 좋았어요. 초대한 증인이 도착했네, 파이논. 이제 반환식을 시작해도 되겠어. 아이데이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녀석에게 인사말은 이미 들었어, 카스토리스 씨. 그래서 나도 얘기해줬지. 상처를 치료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후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승격식 같은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야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파이논 볼 때마다 듬직하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걔들이 취한 순간 그때는 진리의 열쇠로 다 한번 열어버릴 테다. 그때는 진리의 열쇠로 네 녀석을 열어버릴 테다. 선생님, 그에게 앞길을 보여줘. 끝없는 어둠 속에서 마녀 번의 밤을 보냈다 해도 신탁의 인도는 첫 번째 새벽빛처럼 밝고 선명할 것이다. 파트너 카스퉁이 더 잃어버린 고양이 찾는 캠막 로리콘 선생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가 말하길 신들을 타도하라. 그가 말하길 볼씨를 반환하라. 그가 말하길 신권을 짊어져라. 그가 말하길 기적을 주조하라. 신탁이시여, 저희의 때늦은 헌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녀번의 긴 밤 동안 저희 황금의 후예는 전력을 다해 불을 쫓는 여정을 재개했으며 이제
뿌렸던 씨앗이 마침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아 이제 각자 이제 파이노, 카스토리스, 아글, 트리비 아 트리비 이제 관련된 거라고요? 아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적을 갈망하던 7번째 불씨는 위대한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것이었고, 그 불씨를 반환한 건 저희 황금의 후예가 추구한 영웅입니다. 정직한 시민이자 용감한 전사이자 고상한 영혼이죠. 아 잃어버린 고양이가 사이퍼예요? 아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앞으로 올라오거라. 우리와 함께 장엄한 12 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불씨를 바쳐라, 황금의 후예야. 아 이제 불씨를 이제 반환하는구나. 근데 너 아 이런 식으로. 와씨 들어왔다. 그럼 이제 니카돌의 불씨가 반환됐으니까 창 문양이었던 저게 빛날려나? 빛난다. 천벌의 창의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창세의 소용돌이가 왜 이렇게 고요하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미가 정신이란 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조급한 것 같네, 파이논. 우리가 내린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 니카도르 이제 인간형일 때 나이어스의 모습, 나이어스가 이제 니카도르였죠. 응.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카스토리스. 저건 신탁의 화신이자 티탄 신성의 메아리지. 신권을 받을 황금의 후예를 확인하러 온 거야. 뭐라고요? 신의 권능을 넘겨받고자 하는 인간이여. 그대의 힘과 품격은 이미 시련을 받았으나 아 이제 나이어스 이제 그 페이트의 서먼 닮았다고요? 마침 이제 그 얘기하네요. 페이투라 이렇게 얘기하네. 그대의 의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군. 니카도리의 항장을 이어받아 형언할 수 없는 검은 물결에 맞서려면 약간 이제 그거예요. 신들의 언어하고 인간의 언어가 다른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반드시 신성의 시련을 받아야 하네. 그대에게 부서지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면 가장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을 없애라.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라고요? 티탄 그 말이 아닌데. 그럼 한번 해보죠.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제 앞길을 막는다 해도 전 준비됐으니까요. 아 근데 파이논 진짜 멋있다. 예언 속 내일을 위해 엠포리오스에 필요한 신이 되겠어요. 야 진짜 저게 주인공이지. 따라오게,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고통 속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녀올게요, 친구들. 야 어디가? 알겠어. 뭐야? 사라졌어. 파이논님이 사라지셨어요. 전장에 나선 거야. 자신만이 이길 수 있는 전장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믿는 것뿐이야. 꼭 돌아오시겠죠? 정말 신비한 의식이야.
기다리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걸까? 글쎄 잘 모르겠다. 가만히 앉아 운명의 중재를 기다리는 기분은 정말 별로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일단은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일단은 뭐 한 명씩 한 명씩 대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 자는겨? 잠든 것 같아. 이 의식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가 봐. 성공할 거야. 사토리스. 하이노님, 부디 단단히 준비하셨기를. 좀 걱정되나봐. 하이노님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아 이래봬도 우리 트리비는 악을보다 더 닭장이라고요? 아 근데 저 약간 붕수하면서 약간 그런 관점이 생기긴 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나이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관점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일단 겉모습 보고 와 예쁘네, 나이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신탁의 화신이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아마 하이노님 내면의 동요를 꿰뚫어 봤겠죠. 그분이 어디서 무엇과 싸우든 이 시련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거 있긴 하네요. 친구한테 이제 그 작가 붕스 내가 이제 가차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뭐 할지 모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차라든가 그런 몇몇 개 맡겼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친구가 이제 제 거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재화 같은 거 이제 좀 써줘가지고 뽑아두긴 했습니다. 친구가 그래도 또 다른 딜러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아글라이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명함 전문까지 일단 맞춰주긴 했어요. 나중에 아글라이아도 좀 더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더 키우면은 좀 더 이제 스킬 레벨이라든가 그런 거 올린 다음에 그때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안 뽑아도 될 건디. 아 근데 뭐였지? 약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대요. 저 무료로 주는데. 아 이제 뭐지? 일단은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좀 캐릭터 다양하게 있는 거 어떠냐고 하면서 일단 뽑아준 거긴 해가지고 근데 싫진 않습니다. 예쁘긴 하잖아요. 예쁘잖아. 한잔해. 심지어 이제 소환수 기믹이라는 것도 꽤 이제 기억의 정령 기믹도 꽤 재밌어가지고 재밌긴 했어요. 스파클 없으면은 애매한데. 제가 기회가 되면은 광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스파클 전광 일단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있긴 해가지고 오랜만에 보는데 참 명쾌한 친구라니까. 썬데이 없죠? 그냥 없는 게 많습니다. 애초에 이제 뉴비다 보니까 없는 게 많아요. 파이논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신탁이 약속한 기적에 매우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아글라이아 쓰기 힘들 거라고. 근데 뭐 대충 이제 약간 저점 파티로 일단 짜주긴 했는데 한번 써봤거든요? 그냥 괜찮더라고요. 나쁘진 않았음. 그냥 저점 파티로 한번 친구가 짜준 거 있어서 한번 써보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음. 근데 실전으로 쓸 거면은 역시 더르타가 제일 세긴 세다. 애초에 맞춰준 것도 있긴 해가지고 만약 파이논 씨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더 크고 험난한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썬데이 넣으면 아글이 이제 현탐이 사라진다고요? 아하.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황금의 후예는 모두 어떤 결함을 안고 있어요. 예? 그건 불사의 저주일 수도 끊임없이 점점 사라지는 인간성일 수도 있죠. 3라운드 내내 궁을 켜진 상황이라고요? 근데 써보긴 했는데 아글라이아가 확실히 이제 궁을 킨 다음에 이제 뭐지? 최고점 상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하지만 파이노는 달라요. 그는 결함이 없는 황금의 후예이자 신성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죠. 오, 뭐야. 진짜 그냥 파이논 주인공 아님? 어딜 봐도 그냥 파이논 이번 엠포리어스 스토리의 그냥 주인공 같은데 어딜 봐도? 언젠가 그는 남은 모든 파트너가 이들에게 결함이지. 기적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냥 진짜 주인공 그 자체구나. 오셨어요? 마이데이 씨 오셨어요? 파이논 씨한테 못 온다고 들었는데요? 선물의 창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건
예, 이미 끝났습니다. 불씨는 반환했지만 아직 파이노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람보르기니 악을 볼 수 있다고요? 3라운드 내내 이제 20대 때리는? 미치긴 했다. 신탁이 대변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는 파이노님의 힘과 품격을 인정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었죠. 파이노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탁의 자신을 증명해야 해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군. 뭐야, 마이데이는 뭔가 이 일을 예상했나 보네요. 너희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지 이범인. 에?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니카도로와의 전투가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야. 제가 이래봬도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좀 큰일 하긴 했죠. 그럴 수도 있죠. 저 파이논 반동 문자일 수 있으니 증명해봐라. 그런가? 내가 봤을 때 파이논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지금 제 시점이긴 하거든요. 파이논 그냥 존재 자체는 그냥 주인공 그 자체라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예의가 바르시네요. 크렘노스 쪽 사람은 강인함과 무예를 숭상하긴 하지만 그게 예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 정의문세 말눈광이 주인공이라면 더 무서워요.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파이논 같은 캐릭터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느끼는데 아닌가? 모르겠다. 마이데이 씨, 조금 전에 얘기한 우려라는 건 쟤네 아직 모르는 거야? 저 아무것도 몰라요. 녀석은 늘 자신의 과거로 고통받고 있어. 도대체 파이논의 과거가 어떻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계속 파이논과 함께 싸우려면 녀석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이제 진실은 3.4 스토리를 보면 알게 된다고요? 진짜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야 되냐? 현생이 밉다 진짜. 마이데이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되고. 신탁에 선택받기 전 파이노님은 고향, 가족, 친구,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잠깐 뭐라고? 신탁을 받기 전에는 파이노는 고향, 가족, 친구,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소년이었던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마음속 복수의 불길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생각보다 겁나 항상 이제 만나자마자 밝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엄청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신탁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렸고 황금의 후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명과 복수의 욕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그 답은 오직 파이노님만 알고 계시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도 계속 흔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밝은 이유도 3.4 가면 알게 된다고요? 진짜 붕스 널 자주 하고 싶긴 하지만 젠 존재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야. 그 녀석의 힘은 인정하지만 두려움. 아무리 날카로운 검도 두려움을 끊어낼 수 없지. 네가 마음을 굳혔길 바란다, 구세주여. 돌처럼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만 뿌리 깊은 악몽을 깨부술 수 있을 테니까. 뭐야? 파이논 소꿉친구라고 소꿉친구 그러니까 이라고 쓰고 여친이라고 읽음도 잃었다고요? 근데 친구는 뭐 포함이긴 하니까 야씨. 소통의 원신, 액션의 젠존재, 스토리 붕수라고 하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일단 내일부터 이제 젠존재이긴 뭐야? 누구야? 왜 그래? 에? 좀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뭘 봤는데? 그냥 네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어. 그럼 알려줄게. 파이논 여친이에요? 이 카드지? 이 카드의 이름은 구세주야. 구세주라? 무슨 뜻인데? 엄청 길고 복잡한 해석이 있긴 한데 그건 안 읽어줘도 되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카드는 네가 모두에게 숭배받는 영웅이 된다는 뜻이야. 네 손에 들린 검으로 세계를 지키고 무시무시한 적의 손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거지. 어때? 대단하지?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약간 이제 제가 스토리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이제 규칙 같은 것도 이제 적어놓긴 했지만 스포일러 될 만한 말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래? 이건 좋은 카드인데. 아 근데 이게 붕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호요버스 쪽에 붕괴 서드라든가 그런 게 등장했었던 이제 캐릭터가 약간 현세계 같은 느낌의 캐릭터 나오긴 하니까. 그치만 영웅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은걸? 에? 난 마을에서 모두와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와 파이논 진짜 어렸을 때도 진짜 뭐라고 할까 천진난만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는데 바깥 세계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싸우는 거래. 난 그런 나쁜 사람들을 구하긴 싫어. 마을을 지키는 꼬마 영웅이 되는 걸로 충분해. 그럼 꼬마 영웅님, 언젠가 우리가 꼭 엘리사의 에데스를 떠나야 한다면 그땐 구세주가 될 거야? 파이논이 영웅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이제 어린 소년이니까요. 어린 소년이니까 뭐 그럴만해요. 꼭 마을을 떠나야 해? 응.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꼭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장난친 거야. 걱정 마. 엘리사의 에데스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나쁜 사람들은 절대 우릴 못 찾아낼 거야. 집에 갈 거야? 급한 일이 없다면 요정들이랑 더 놀다 가자. 어때? 요정! 좋아! 난 요정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번에는 빼앗긴 목검을 되찾겠어! 뭐야 파이논 어렸을 때 요정들한테 목검도 뺏겼어? 야 이씨. 정말 의욕이 넘친다니까. 그럼 가자. 이 세계에 영원히 구세주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 뭐야? 뭔가에 찔렸는데? 뭔데? 휴 시스템 시간 전 은하 열차에서. 폼폼, 음식은 준비됐어? 물론이지. 마치 세븐스가 아프다길래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자장 특제 요리를 만들었어. 젠장 폼폼 볼 때마다 젠존제 콜레다 생각나고 젠존제 콜레다 볼 때마다 폼폼 생각나. 같은 성우분이어가지고 젠장. 히메코가 좀 가져다 줄래? 문제 없어. 그리고 겸사겸사? 안 돼. 반자한테 커피는 금물이라고. 특히 히메코 씨의 커피는 더욱 금물이다. 그렇네. 마치 세븐스 들어갈게. 야 삼칠아 들어간다. 어? 세상에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뭔?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자 일단은 자 다음 메인 스토리 분쟁이여 길을 막는 두려움을 토벌하라 라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네요. 기억의 그림자. 이름 없는 추억 여명을 비추는 도시국가에서 이방의 영웅의 불을 쫓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정 중에 탄생한 영감을 책에 기록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또 이제 나오겠네요. 이야기 쓰기. 누군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불을 쫓는 자들, 잊은 기록들, 내가 쓰는 대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건 뭐 천천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선물 이런 거 하면 할수록 그 이제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잠깐 뒤로 가고 업적 깬 것들도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척자 이제 돌파 또 해야겠죠. 언젠가 잊힌다 해도 선택을 포기하지 마. 미래의 영창자.
이제 레벨들이 이제 다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한번 레벨업 시켜주랄게 할 수 있으면은 아직 이제 또 아이템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할 것들은 또 다 해버려서 필요에 따른 레벨업들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자 좋았어. 어디 그러면은 가볼까요? 파이논씨! 대야 속 수면에 잔잔한 물결이 쉴 새 없이 일고 있다.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는 즐거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출렁이는 파문은 작은 파도와 같이 마치 이 작은 공간은 역시 바다가 된 것 같다. 아, 극락이네. 정말 극락이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이네. 고마워해. 이 암브로시아들에게 내 정신력을 조금은 깨워줘. 물에 비친 내 모습은 이렇게나 아름다웠구나. 나도 모르게 물결이 일으키고 싶을 정도야. 나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세월이 얼마나 지나간 건지. 오르닉스, 너도 참 빨리 움직였구나. 이 별하늘은 그렇구나.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이 연애의 우인이구나. 그럼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욕망을 따르고 열심히 세월을 낭비하렴. 내일을 향해 헤엄치고 싶어 하는 작은 물고기처럼. 그럼 연애는 막을 내리고 술에서도 깬 후에 마주하게 될 허망함은 바로 술에 취한 대가가 될 거야. 그 정체가 뭐예요? 암브로시아. 교수의 소리가 머리에서 흩어지고 말은 몰보라처럼 부서졌다. 이 대야의 물을 마셔도 또 마셔야 되는 술꿈같이 영 채우기 힘든 것 같다. 뭐야? 또 얻었네? 뭐야? 또 얻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적자야, 돌파 한번 더 하자. 언젠가 이친다 해도 선택을 포기하지 마. 아, 이제 에너지 최대치가 0인 아군의 직접 스킬을 발동하면은 미미도 3% 에너지가 충전하고 이제 해당 목표가 미미의 응원을 통해서 간호 확정 피해 배율이 6% 증가한다 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사이버슬로스 생각해보면은 진짜 커피 끔찍하긴 했어. 아니 바다포도 팥속 커피? 진짜 그게 말이야? 아글라이아, 솔직히 말하지. 시련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42일이나 지난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맞아? 걱정 말고 파이논 씨를 믿으세요. 선생님, 네 생각은 어때? 소용돌이의 흐름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들리는 건 단편적인 말과 원포효뿐이야. 파이논의 소리일까? 모르겠어. 구분이 잘 안 돼. 에? 왜? 트리노님, 아이의 소리가 끊겼어. 뭐? 시련 속 무언가가 태양처럼 그를 불태우려고 해.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제 어떻게 할래? 준비해, 마이데이모스. 뭘 하려는 거예요? 플랜 B.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파이논을 끄집어낼 거야. 에? 아글라이아, 약속대로 내가 시련에 개입해 너희의 구세주를 구해오겠다. 하지만 그것뿐이야. 물론이지. 지금은 더 많은 걸 요구하진 않을게. 좋아. 그럼 만일에 대비해 이 두 이방의 용사도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희요? 그건 곤란해요. 불시의 시련은 평범한 의식보다 훨씬 복잡하니 그 작동 원리를 잘못 판단하거나 역행하거나 왜곡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두 귀빈께서는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의무가 없으니 제가 마이데이님과 함께 갈게요. 괜찮아. 우리한테 맡겨. 극박한 상황인데다 파이논 씨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당연히 무명에게 나서야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와 함께 시련으로 들어가서 그 녀석을 찾으면 아글라이아의 금실에
우리를 다시 현실로 인도해 줄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서 파이논만 찾으면 된다 이거지? 물론 우리가 니카도르의 분노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아이 조졌네 이거 씨. 카스토리스, 변수가 생기면 두 사람의 안전부터 챙겨줘. 난 어떻게든 살아나올 테니까. 애초에 불사신이잖아 마이데이.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지. 힘을 보태줘서 고마워, 영웅들. 그럼 내가 선공의 나팔을 불지. 항상 느끼지만 마이데이도 진짜 개간지이긴 해? 부디 그 전사가 무사하기를.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트리논 대신 의식을 진행할게요. 아 예압. 출발하죠. 아 적들이 이렇게 나와. 오케이. 아 뭐야, 파티에 마이데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잠깐만, 마이데이 파티에 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아 그 마이데이 씨 그 신뢰가 된다면 그 나와주시죠. 아니 야 잠깐만, 아 없어도 돼. 야 나가. 지금 용시에 내가 야 너 필요 없어, 나갔대 나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마이데이를 꼭 포함해야 된다고? 야 잠깐만, 그럼 파티를 아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마이데이만 믿고 나가기 좀 그런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파티 어떻게 짜야 되냐? 야씨. 잠깐만 용씨야, 천천히 생각해봐. 마이데이를 일단은 파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돼. 아 잠깐만 어떡하지? 아 잠깐만 진짜 어떡하지? 야 잠깐만. 동스 마이데이 조합. 혹시나니까 검색해보면 되지 않을까? 마이데이 조합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짜면은 어떻게든 깰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그러니까 어디 보자. 일단은 뭐 돌파는 뭐 당연히 안 되어 있어요.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경우에 아마 맨아래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야씨, 마이데이 추천 조합. 이제 마이데이 행동자 서부터 버프 서부터 힐러.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아 근데 확실히 일단 뭐 근데 뭐 어딜 가나 뭐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조합 나와있는 대로 한번 이제 짜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제 이제 거기에 맞는 조합으로 일단은 갈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특자하고 그리고 트리비 그리고 힐러로서 이제 이렇게 나찰 데리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천혜의 지원군이자 고귀한 전사 두 분, 예. 눈을 감고 숨을 참으세요. 그들은 분쟁의 억압으로부터 이 세계의 운명과 수많은 도전자를 구했고, 말 좀 빨리 하세요. 저 진짜 숨 참고 있으니까. 그들은 신탁대로 신성한 시련 깊은 곳에 들어가 적진을 함락할 의지를 증명할 것이며, 분쟁을 망치 삼고 투사를 모루 삼아 열기와 충격으로 상흔을 남기니 그 속에서 반신이 일어나리라. 그럼 가까이 다가오거라. 뭐야? 목소리가 그냥 들리네요? 존재해선 안 되는 영혼이자 단조를 기다리는 전사여. 나이어스. 나를 따라 안개와 전쟁의 불길을 해치 수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에 맞서며 네 용기로 어둠을 물리치고 눈부신 햇빛을 되찾아 방황하는 용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밝혀주어라. 와, 가보자. 와, 씨, 뭐야? 이건 왜? 놀랐어? 겁나 놀랐어요. 모든 분쟁에는 반드시 사륙이 따르는 법이니 니카도르의 시련에 아비 교환이 벌어지는 것도 놀라울 일이 아니지. 파이논 씨를 찾으러 가요. 네 동료는 이 근처에 없는 것 같으니 먼저 출발하지.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
자, 일단 도핑부터 하고 갑시다. 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광경이라고. 일단 도핑부터 좀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파렴치한 크레노스의 벌레들, 넌 도망칠 수 없다. 야만인이여, 이놈의 비참한 운명을 안주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이름을 털어놔라. 광기 어린 오크마 병사라고? 내 이름은 페르디카스. 동료를 위해 복수하러 왔다. 아우 씨, 목이야. 크렘노스이니 오크마인과 싸우고 있는 건가? 페르디카스, 가축이 죽기 전 내지르는 비명보다 못한 이름이군. 말 개심하게 하네. 마음대로 짓거려라. 비천한 오크마인, 명예 없이 돌아오느니 싸우다 죽겠노라. 크렘노스 정신이 영원히 날 수호할 것이다. 어리석은 야만인, 그렇게 죽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주마.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들깨 수장이 제 발로 찾아온 건가?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다. 네놈들은 거룩한 도시의 병력을 막을 수 없어. 우선 너희 가여운 부하부터 시작하지. 진짜 찔렀네. 마이데이모스, 왕이여, 나를 위해 복수해. 이건 다음은 네놈 차례다. 나약한 왕이여, 죽어라. 어우 세상에. 이 끝없는 살인 니카도르의 분노군. 이런데 마음이 통한다는 건 우리 할 수 우리 할 수 있어. 이 땅이 영광을 목격할 것이다. 타올라라. 아, 약해 빠져. 이 용기를 보여줘. 확산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자체적으로 회복이 있긴 하니까 뭐. 난 죽지 않아. 아, 그래 죽지 않아. 고마워. 모두를 괴롭히지 마. 따세이? 이런데 마음이 통한다는 건가? 이 땅이 영광을 목격할 것이다. 타올라라. 근데 확실히 나찰 자체 스킬로 그 때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원래는 당당한 전사였는데 분쟁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왜곡된 거지. 근데 딱 마이데이 진짜 체험으로서 써보는 거긴 하지만 진짜 확실히 세긴 세다. 자체적으로 이제 확산 때린 것도 있긴 한데 다른 애들 서포트라든가 자체 스킬로 체력을 조금씩 회복하니까 웬만해서 자해 디메리트가 없긴 하네. 진짜 자동 전투하면 그냥 다 썰고 다니겠네? 사람들이 얘기하긴 했거든요. 마이데이가 진짜 잘 키우면은 자동 전투만 해도 다 썰고 다닌다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확실히. 게다가 이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음속 사리를 억누를 수 없게 되나 봐. 그 참으세요, 마이데이 씨. 파이논도 이 보여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아를 잃은 게 분명해. 치, 쓸모없는 녀석. 근데 확실히 미미가 좀 약간 명쾌하게 이제 소리치긴 하죠. 미미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별거 아니야. 이만 가지. 아닌 것 같은데. 이 소리는 칼토너스. 칼토너스, 너 맞아. 마이데이모스, 모든 걸 파괴한 비열한 왕이여, 내 목숨을 가지러 온 건가? 결국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묻지도 않고 네가 말한 것처럼 널 해치지도 않겠다. 하나만 알려줘. 파이노는 어딨지? 네가 잘 알겠지. 이 모든 것은 당장 꺼지게 우리의 땅에서 가증스러운 고르고의 자식이여. 칼토너스, 널 해칠 생각은 없어. 근데 애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펜노스하고 이제 오크마 사이하고 막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진 않았어요. 스토리 같은 거 좀 보면서 느낀 건데. 모욕하지 말게. 나를 꺼지게. 오크마에서 썩 꺼져. 가지고 가 너희의 왕권을.
피로 물든 영광을 누려라. 크렘노스의 인정 반지로 너희끼리. 약간 말하는 게 문도 박사 같은데? 문도 너 빨리 꺼져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건 어머니의 인장 반지. 아이고 야이씨 계속해서 과거 계속 건드리네. 또 시작됐군. 역시나. 드디어 미쳐가는군. 파렴치한 녀석. 같이 파멸해라. 너희의 미칠광이 왕과 함께 그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야 이게 시련이구나. 됐어, 입 닥쳐. 넌 칼토너스가 아니야. 조심해. 에? 왜요? 가늘고 긴 그림자가 하나가 허공을 가르고 나타난 거는 칼도스의 환영을 꿰뚫었다. 에? 제법이군. 오이씨 야 다나 언제 왔어? 이번엔 단양의 환영인가? 잠깐. 이제는 다른 녀석들과 달리 침착해 보여. 맞아요. 이제 환영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복수라든가 사륙을 이제 원하고 있었는데.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거기 회색머리 전사 대답해. 저요? 야 왜 날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야? 내가 인형경에서 바다를 가르기 전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지? 야 너무 오래전인데? 야 잠깐만. 바다를 가른다고. 야 너무 오래전인데? 야 차라리 날 그냥 찔러 죽여. 연기하는 것 같진 않으니 본인이 맞나 보네. 이런 씨. 이제야 찾게 되다니 정말 쉽지 않았어. 본인이었군.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었지? 과거의 일들을 겪은 게 전부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도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는 건가? 참, 분쟁의 시련이 이렇게 악독할 줄이야. 과거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광기에 물들게 하는 약간 그런 건가 보네요. 아 광기 내 오랜 친구요. 뭔가 떠오른 건가요? 아무래도 이 시련은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도전자가 망령과 싸우는 전장인 것 같아. 조금 전 나도 옛 친구를 만났거든. 하지만 파이논과 그는 일면식도 없지. 그리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반대로 여기서 파이논 씨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 전장이 생각한 것보다 넓지 않길 바라야지. 우선 전투가 벌어지는 쪽으로 가보자. 귓가에 맴도는 포효가 점점 더 커진 것 같군. 왠지 이 전장이 파이논 씨의 몫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지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나이오스. 내 생각도 그래. 참, 역시나 여기가 포효의 근원이자 니카도르 시련의 진정한 입구였군. 왜 그래? 니카도르의 화신 나이오스야. 초면이긴 하지만 나도 느껴져. 저건 오직 분쟁을 위한 살이지. 이 전장의 지배자는 니카도르야. 마이데이모스, 정말이지. 눈빛이 번뜩이는 용사로 날 아는가? 신을 모독한 왕족을 어찌 못 알아보겠나. 너희가 그 백발 전사의 영혼을 위해 왔다는 건 역시 알고 있지. 그럼 얘기가 잘 통하겠군. 이 소란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 무능한 검사를 내놓아라. 거절하지. 에? 왜? 여기까지 온 너희의 용기는 인정하지. 다만 패자의 존엄을 함부로 짓밟으려 한다면 나도 좌시하진 않겠다. 아무래도 힘든 싸움 해야 할 것 같네요. 패자라니. 설마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건가요? 그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흉악한 사륙 속에서 패배하여 숨을 거뒀지. 뭐? 그래서 난 그를 이 뒤에 있는 전장으로 데려와 용기, 강인, 희생에 걸맞은 영광을 주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를 데려가고 싶다. 좋아,
그렇다면 창을 들고 너희에게 그와 걸맞은 신념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 기을릴 생각이 없는 겁쟁이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다. 당신같이 가여운 미치광이 왕의 고견 따위에는 관심 없지만 그렇게 싸우고 싶다면 덤벼라 티탄. 다시 한번 죽음의 운명으로 두 눈을 감겨주지. 아 이번엔 모르겠다. 이길 수 있을까? 네 고상한 어머니도 손에 든 창으로 같은 기백을 보였어. 마이데이씨 그 도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마라. 왜 그러지? 그 여자는 네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계략에 빠져 죽게 될 걸 알면서 크렘노스의 선왕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설마 그 모든 게 그 여자의 헛수고였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야씨 메아리 겁나 비겁하네. 어머니의 비극은 분쟁의 화신은 너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의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지? 됐어. 쓸데없는 얘기는 관둬. 분쟁의 신이라면 검으로 각오를 다지고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자고. 증오심이 느껴지는구나, 마이데이무스. 아마 이 말들이 네 마음에 비수를 꽂았겠지. 하지만 덕분에 이제야 알겠다. 그게 바로 네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지만 인장 반지를 저승의 바다에 던지고 크렘노스의 영광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이자 분쟁의 티탄을 죽이고도 불씨를 받고 분쟁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한 이유라는 것을. 마이데이씨? 운명에 버림받은 자여, 네가 직접 자신의 숙명을 소멸시킬 능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반드시 네 가슴을 찢겠다 티탄. 내가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다면 얼마든 덤벼라. 네 공포에 불을 지피고 전장에서 분쟁의 한계까지 싸워 날 삼키든지 그 안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유해를 불태워 위안을 얻든지 말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마이데이무스. 고르고의 자식은 피를 왕관 삼았을지니 네가 내 가슴을 뚫는 순간 넌 신이 될 거야. 크렘노스의 후계자여, 미리 경의를 표하네.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그 백발 전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용기에 의존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지. 넌 어떨 텐가, 마이데이모스? 운명과 맞먹을 만한 사리를 가졌는가? 네가 이 힘에 오, 뭐야? 걸맞는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이제 또 뭔가 올랐네요. 스택 같은 게. 강자의 재림. 이건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힘. 좋은 아이디어야. 원.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이 용기를 보여줘. 믿어. 불가능은 불가능은 없어. 됐지. 공평을 위해 네가 분쟁의 피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마. 아 분쟁의 피가 이제 스토리상으로 볼 수 있는 버프인가 보네요. 머리를 조아리는 걸 허락한다. 야 진짜 개간지야. 다시 한번 느끼는데. 자 이제 특수 상태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데이한테 버프 주고. 아 이렇게 자동 공격하네요. 알았어. 강하다. 부활했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냥 그냥 알아서 자동 전투를 하네요. 진짜 개쩌는 게. 역시 마이데이 개쩐다. 배웅해줄게. 선명을 받들라. 과만게. 난 죽지 않아. 죽을 때까지 죽여주마. 그러니까요. 개간지야. 이거지.
공포 속에서 육신을 포기하라. 크렘노스의 왕이여. 한 번 더. 끌어와. 죽어가는 영혼, 날 머리를 조아리는 걸. 버라카마. 진짜 개간지다. 야, 씨, 진짜. 와. 오, 뭐야? 척자는 화요메네스야? 어? 뭐야? 사장. 파이논. 다행이다. 살아 있었구나. 잠시 후. 난 최선을 다했어. 불시의 시련은 정말이지 위험하네요. 파이논 씨가 무사히 할 텐데. 에? 걱정 마세요. 파이논의 영혼은 안정적인 상태니까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다스리면 곧 원래대로 회복될 거예요. 다행이다. 데려오긴 했네. 데려오긴 했나 보네. 다행히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 파이노님은 실현에서 자신의 과거와 검은 물결에 파괴된 고향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긴 하지. 그 검은 물결이 그렇게 끔찍한 거요? 엠포리어스에 도착한 후 사람들이 언급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 검은 물결이 대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엠포리어스 사람들을 광기에 빠지게 한 원흉 중 하나예요. 분쟁기부터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그것은 마치 역병처럼 재앙의 새 티탄과 함께 대지에 강림했죠. 죽음, 분쟁, 계략. 일단 죽음이 타나토스였고 분쟁이 아마 니카도르였을 거고 계략이 뭐였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는 그게 육지를 포위하는 바다처럼 평화롭지만 비좁은 육지로 계속 밀려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검은 물결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뒤틀리고 흉악해졌으며 이성과 인성을 잃은 채 피도 눈물도 없는 야수로 변했어요. 게다가 그건 인간에게 국한된 재앙이 아니었어요. 티탄들도 불행을 면할 수 없었죠. 라이어스님의 말에 따르면 니카도르는 비록 재앙의 화신 중 하나이지만 검은 물결을 막아야 하는 사명도 짊어졌다고 해요. 어쩌면 그게 파이노님이 분쟁의 시련에 뛰어들도록 내버려둔 또 다른 이유일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 분쟁에 불을 지펴야 해. 말해봐, 아글라이아.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 마이디, 크렘노스의 후계자인 넌 이미 알고 있겠지. 분쟁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건 너희에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이겠지만 신의 직책이라는 무게는 결국 혼자 짊어져야 해. 세계를 죽음의 안개로 몰아낸 건 유예된 신성이 아니라 무모함과 망설임이야. 검은 물결. 일단은 뭐지? 일단 모욕실로 가서 다양한 현재 상황이 정리하는 건데 일단 대충 정리하고 슬슬 이제 방종 각을 잡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보니까 이거 좀 계속해서 봤다가는 이거 또 12시 넘게 넘어서 끝날 것 같긴 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종합했을 때 뭐가 떠올라?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역시 스텔라론 아닐까요? 맞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엠포리어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긴 영원한 밤에 빠진 세상과 단절된 정체불명의 힘에 잠식된 세계야. 그러니까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여러 흔적들이 엠포리어스가 단 한 번도 우주와 접촉한 적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티탄의 탄생이든 검은 물결의 습격이든 문명의 자연적인 발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저도 방종 늦게 하고 싶긴 하죠. 근데 출근해야 되는 건 어떡해. 유튜브 다시 보기도 업로드해야 되고 그러면 12시 넘어서 자야 된다고요. 엠포리어스가 현재 봉쇄된 데에는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아. 단지 그 원인 역시 만개의 암이라면 일부 직간접적인 현상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스텔라론 소리? 생각이 통했네.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네 체내의 스텔라론은 아마 동료와 공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징조는 없었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텔라론이 이제 주변에 있었으면 척자가 뭔가 이제 느끼긴 했었거든요. 애초에
개척자 몸에 이제 스텔라론이라고 론이라고 하는 이제 위험물질이 있으니까요. 아유 혔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문점들도 남아있어. 왠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드네. 그러니까 페나코니의 역사가 증명하듯 꼭 하나의 운명의 길이 어떤 세계의 모습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페나코니가 원래 화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썬데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질서에 좀 더 기울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상관없어. 개척은 홀로 10개도 상대할 수 있으니까. 패기로운 건 좋은 일이지. 우선 일이 이렇게 됐으니 계속 지켜보자. 검은 물결을 돌파구로 삼는 거야. 니카드로가 몰락한 지금 그에게 억눌려 있었던 세력들이 반격을 시작하겠지. 아무래도 우리의 개척 여정에 갖는 의의가 점점 커지는 것 같네. 뭐야, 마이데이 시점으로 변경되네요. 같은 시각 마모리얼 천궁의 다른 한편에선 걱정 마, 테이.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옛날. 그 녀석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 근데 네가 말이 없길래. 미안. 내가 너무 거칠게 반응했네. 그 녀석이 버텨내리란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괜찮아. 직설적인 모습이야말로 너다우니까. 테이,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니카도르의 시련에서 뭘 봤어? 날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 아이러니하지?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할 텐데. 넌 그걸 이겨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널 두렵게 만든 그 무언가를? 이것도 너희 계획의 일부야? 무슨 뜻이야? 아글라이아는 파이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더러 그를 대신하라고 했어. 너희는 애초에 이럴 계획이었던 거겠지. 맞아. 전부 눈치챈 것 같네. 아 뭐야, 파이논이 실패할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마이데이에게 그 이제 니카도르의 불씨를 다시 이제 옮기게 하려고 한 거야? 질책할 생각은 없어. 불을 쫓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건 진작 깨달았으니까. 분쟁의 몰락으로 검은 물결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세르세스와 오르닉스마저 영향을 받는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겠지. 이성이 남아있고 인간과 공존하길 바라는 티탄은 그 둘뿐이야. 아쉽게도 시련을 통과하기 위한 열쇠는 나한테 없어. 그 공포를 이겨내려면 다른 크렘노스 쪽에 도움이 필요하지. 부족 사람과 얘기를 나눠볼 테니 조금만 시간을 줘.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인원수로 밀어붙일 생각이야? 하지만 당신의 시련은 결국 개개인에게 닥칠 텐데. 헤이, 네 부족 사람은 줄곧 새로운 왕이 탄생하길 바라고 있지. 앙디가 신권을 아이고, 넘겨버렸네. 그들도 분명 널 기꺼이 따를 거야. 넌 크렘노스 성의 영웅이잖아. 한땐 그랬지. 하지만 트리스비오스, 트리비의 풀네임인가? 그게 바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야. 에? 잠시 후에 보지. 다시 돌아올게. 헤이,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언제나 네 뒤에 서 있을게. 그래, 고마워. 내가 찾는 자는 아마 열탕에 있을 테니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개청 레코드로 바꿔가지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제 마이데이의 또 개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좀 볼게요. 가차를 더 할 수가 있었나? 가차 더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마침 이제 또 썬데이 얘기 나와요. 썬데이를 뽑거나 아니면은 스파클 전용 광추나 맞춰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잠깐만. 마침 딱 6개를 일단 사용할 수 있긴 하네요? 어차피 이거 진짜 지금 애초에 제가 스택이라든가 그런 거 쌓아놓은 게 없어가 진짜 운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딱 10연차만 해볼까? 어차피 이제 더러터 뽑고 나서 나중에 픽업들 나오는 것들 봤는데 또 관심 있는 픽업이 없어서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픽업이 없기도 하고요. 한번 썬데이 그냥 장난삼아 한번 10연차만 딱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니 실루엣 없다. 사성이네요. 이거는 사성이면 그냥 빠르게 넘겨도 된다. 뭐 일단은 뭐 가챠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그냥 한 것도 있긴 하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만 할 것 같네요. 마침 이제 또 반디 신규 스킨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쉽게도 이제 반디가 없어가지고 사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또 이제 전용 티켓 뭐 패키지라든가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가챠라든가 그런 거 필요할 때 한번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이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현재는 이제 제가 붕스보다는 제가 그 뭐였더라? 이제 붕스보다는 제가 따로 이제 젠존제에 좀 더 빠져있기 때문에 젠존제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일도 이제 젠존제 방송하기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르타의 이제 스토리를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씨 바나나 하려고 했지만 뭐 이제 파이가 결국 실패했죠. 파이논이. 역시 바람둥이라뇨. 어허 무슨 소리를. 네, 아무튼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네 오늘 붕괴 스타릴 스토리 밀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붕괴 스타릴 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젠존제 스토리 밀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젠존제는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텐션 높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굿바이 사요나라 모두 다음으로 돌아시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용바 바이바이.